네, 오늘은 절세 실전편입니다. 진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절세 참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바로 높으신 분들, 고위공직자분들은 실제 어떻게 절세를 하고 있는지 생생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요,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다양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관심도 많습니다. 청문회 대상이 될 정도로 나란 일을 하는 높은 분들은 업무 역량만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절세도 참 잘하고 계신데요. 고위공직자분들은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내용이 이거 탈세 아닌가요? 세무조사 받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일종의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기사 몇 줄짜리 보고 이 후보자 편법으로 증여했네, 탈세했네, 냉소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요. 높은 분들도 하고 있구나, 우리도 본받아서 절세를 실천해보자는 마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간 양도 거래 케이스입니다. 현직 공수처장님이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한 거래인데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줄임말이죠.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이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지, 특혜를 받거나 비리가 있는 건 아닌지 수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처장님의 절세 케이스는요, 가족 간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제가 봐도 만점 가까이 드리고 싶은 사례라 소개합니다. 2024년 임명 당시에 기사가 꽤 나왔는데요. 2020년 따님이 20살인데 갓 성년이 된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샀습니다. 아빠한테 현금을 증여받아서 그 돈으로 엄마 집을 샀습니다. 그냥 엄마가 집을 증여해주면 심플한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2월 과세 때문입니다. 자산으로 받는 것보다요, 증여는 현금을 받아서 자산을 사는 게 유리합니다. 움직인 자산은 성남 산성역 앞에 재개발 정비구역에 있던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걸 엄마는 오래전에 2억 4,500만 원에 샀고요. 그걸 딸에게 2020년 8월에 4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만약 이걸 4억 2천만 원에 증여를 했다면요, 그리고 딸이 이걸 10년 내에 팔면 딸의 취득 가격은 4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4,500만 원, 즉 엄마가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매깁니다. 이걸 바로 2월 과세라고 하는데요. 양도세가 당연히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빠한테 현금 3억 5천을 증여받아서 그 돈으로 엄마 집을 샀어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이 거래를 앞두고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주택을 증여하면요, 12% 중과세율이 2020년 8월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걸 피하기 위해 아마 양도라는 거래 형식을 취했을 겁니다. 당시 시세를 체크해 보니까요, 시세보다 싸게 거래했고 일종의 저가 양도를 했어요. 가족 간 저가 양도는 세법이 허용하는 거래라서 이 매매라는 형식과 실치를 갖추었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했어요. 물론 모친이 저가로 양도를 했지만 양도세는 시가로 계산해서 적절히 낸 것인지, 이게 중요한데요. 공수처장님이 판사를 오래 하셨고 조세법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만점이라고는 했지만 문제가 전혀 없는 거래는 아니었어요. 제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거래는 취득세 이슈가 있습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요, 반드시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형식적인 세대 분리, 독립적인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세대 분리한 날로부터 소급해서 1년간 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 있어야지만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의 자녀는 세대 분리한 날부터 소득이 발생했어요. 즉 세대 분리가 형식적으로 불가능한데 처리가 된 거예요. 설마 높은 분 자녀라고 안 되는 걸 일부러 해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청문회에서 세무사의 자문에 따랐다, 절세에서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 이런 요소를 알았지만 급해서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매매 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녀가 매매를 하고 이틀 만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게 났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관리처분 인가일이에요. 이전에 소유권을 받으면 원조합원이 되고 인가일 이후로 매매를 하거나 증여를 받으면 승계조합원이 돼서요, 세법상 불이익이 큽니다. 이걸 원조합원 상태로 취득해야지 추후 자녀가 여러 세제 특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식적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속도전으로 매매 거래를 완성시킨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차용증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이 무이자로 2억 1,700만 원 아니고 8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영상 많은 분들이 보셨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나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한 분들도 있지만, 이거 탈세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절세 정보가 널리 알려지면 앞으로 이거 못하게 막히는 거 아니냐 우려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가족 간 차용은요, 클래식입니다. 윗분들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사례가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을 고를까 하다가 그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있는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모님 집을 자녀가 싸게 사올 때 매매 대금이 반드시 오가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엄마론, 아빠론 이런 찬스 쓰시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국세청이 가뜩이나 안 좋아하는 거래인데 부모님 돈을 빌려서 부모님 집을 샀다. 국세청이 증여로 보고 실제 과세하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부모님 집을 사면서 부모님 돈은 빌리지 말자, 그건데요. 사실 세상 일이 원칙대로만 되는 건 아니라 예외적으로 부모 자녀가 차용증을 쓰고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국세청이 쉽게 증여로 과세하기 힘듭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사례인데요. 모친 소유의 서초구 아파트를 본인이 사오면서 빌린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렀어요. 사실 이 거래는요,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실질은 모친 집을 사온 거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때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IMF 한파가 거세던 시절이고요. 당시 신반포 아파트 24평형 시세가 1억대였어요. 한 전 장관은요, 엄마한테 매입자금 대부분인 1억을 빌렸습니다. 검사 임관 전이고 20대 사회 초년생한테 무슨 자금이 있겠어요. 엄마 아파트를 사면서 엄마한테 돈을 빌린 거죠. 그리고 4년 반 뒤에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보고 다시 팔았는데요. 그 전에 증여세를 좀 내고 현금 증여를 받은 게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또 전세가 끼어 있었는데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빌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 선수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를 떼어보면 매매 대금을 빌려준 모친이 이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저당권은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요. 집주인이 이거 돈 안 갚으면 나 이 집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이런 권리예요. 역시 법조인은 다르구나 싶으시죠? 사실 저도 종종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꼭 저가 양도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거래를 해야 하는데 매수 자금이 부족하다, 이러면 근저당권 잡으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는요, 법원이 확인해준 논리예요. 그런데 이건 한 분 한 분마다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무자르듯 여기까지는 되고 이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으셔야 하고 리스크를 점검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고로요, 현 법무부 장관님은요, 친척에게 5억 원을 빌려줬더라고요. 자녀에게 빌려준 건 아니고 무이자 사용 규모를 넘어가죠. 차용증의 이자는 5%로 적었습니다. 최초 돈을 빌린 때로부터 이미 10년 이상이 흘렀고요. 아직 돈은 전혀 안 받고 있다고 하고, 이거 여러 세금 문제가 있겠죠. 15년치 계산하면 상당할 텐데요. 법무부 장관님이신데 잘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현실에서 참 많은데요. 가족 간 무상 거주 케이스입니다. 엄마 아빠 집에 자녀가, 혹은 자녀 집에 부모님이 그냥 공짜로 사는 거죠.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딱 걸리셨어요. 본인 잠실 아파트에 어머니와 가족들이 무상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기준 시가가 27억이니까 시가가 한 50억 정도 하는 집일 겁니다. 세법 용어로는요, 이런 상황을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부릅니다. 세법은 공짜로 이익을 얻으면 그걸 증여로 본다고 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값 장난 아닌데요. 공짜로 살았으면 그 임대료만큼, 최소한 보증금이나 월세만큼의 이익은 가족이 누린 거니까 증여를 받았다는 논리예요. 규정은 좀 복잡하니까 쉽게 집값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세법은 13억이 넘는 집이면요,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 송파 아파트면 대부분 해당할 거고요. 흔히 상급지, 핵심지 아파트라면 요즘 부동산 가격이 13억 넘어가니까 증여세 내셔야 합니다. 물론 이 규정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과세에서 제외하는 건데요. 소유자와 가족이 같이 살면 증여로 보지 않아요. 아니 부모님도 부모님 삶이 있는데 따로 사는 건 왜 안 되죠? 이렇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가장 증여세를 덜 내는 방식으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냥 시가대로 보증금 쓸 필요는 없고요. 세법이 허락하는 틈 안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그건 전문가 자문을 받으셔야 하고요. 미리 점검하고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성숙 장관님은요, 청문회에서 세금 내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논란이 된 이상 아마 증여세, 소득세 다 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 예상 추징세액은 얼마일까요? 그건 직접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계산은 이미 해놨고요.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만큼 엄정하게 세금을 내셔야 할 텐데 이걸 미리 설계하셨으면 지금 내셔야 할 세금보다 무려 이만큼이나 덜 낼 수 있다는 것까지 전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구독자 10,000명도 안 되는 채널인데요. 이렇게 높으신 분들 얘기해도 되나 이러다 눈 밖에 나서 제가 잡혀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의 절세를 응원하는 저의 충정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자산이전, 안전한 자산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텍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